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못 보던 것도 많이 좀 있으셨죠? 네. 일단 전 원문을 좀 보면서 좀 뭐가 나올까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하구였습니다. 지하구. 그래서 가로치기 문제. 네, 크게 소화기구하고요. 네, 무통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자, 우리 지하구에서 소화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소화기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될까요? 우리 그 출입구 인근이죠. 그죠? 출입구 인근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개 갖다 놔야 돼요? 소화기, 소형 소화기? 다섯 개? 다섯 개? 그죠? 이렇게 놔야 되죠. 어, 다섯 개. 그 다음에 뭐 혹시 추가할 기준이 있나요? 이 다섯 개에서 소화기, 지하구 따로 없죠. 예? 다섯 개 일단 소형 다섯 개 갖다 놔야 되고 적응성 혹시 기억나세요? 뭐 A급 뭐 3, B 5단위, C급 뭐 적응성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소화기 부분이 지하구에 관련된 소화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에도 소화기에 관련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고시설에도 소화기 관련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기억 이렇게 나셔야 됩니다. 건설 현장에도 소화기 기준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지하구 우리가 소형 소화기가 아까 다섯 개를 네, 갖다 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설 현장은 몇 개 갖다 놔야 되나요? 소형 두 개를 갖다 놔야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출입구로부터 뭐 몇 미터 있는 기준이 있나요? 5m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재 위험 작업에 있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기준이 또 있었죠. 기본이 우리가 두 개에다가 뭘 갖다 놔야 됩니까? 대형 하나 갖다 놓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대형 하나를 또 갖다 놓으셔야 되고 지하고 네, 네? 그쵸? 네, 추가할 때 5m 기준으로 네, 갖다 놓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 출입구로부터 그죠? 두 개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화재 위험 작업 다섯 가지 기준이 있죠? 화재 위험 작업 다섯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하구 건설 이런 것도 모아서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하군의 발전실, 변전실 쭉 해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는 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여기 네 가지가 들어가죠. 그죠? 네.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어반의 분전반마다 캐비넷이 빠지는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방호체적 이내에 소공관용 소화 용구를 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기준.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그다음에 우리 법에서 시행령 법 있죠. 거기서 뭐 고체 에어로졸 뭐 이런 거 가스 분말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하고 있는 장소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화재 안전 기준에서 뭐 정하고 있는 장소.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네. 그 장소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런 장소도 있잖아요. 우리 소화기구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면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부속 용도에 관련된 그 표. 그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위험물 있죠. 그죠? 위험물하고 이러한 장소에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 다 쓰셨나요? 네, 조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캐비넷형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실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통에서 5개 안타나 공동 지하구에서 어디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하나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방제실 인근과 공동구 입구 연소 방지 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 지상에 있죠. 거기다가 가로치기로 한번 넣어봤고요. 네, 요게 이제 소공관용 소화용구예요. 여러분들이 관리사 돼서 가시면요, 이렇게 제어반 분전반 내부예요. 이 내부에다가
네, 이렇게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색깔 보이시나요? 네, 노란색이 몇 도짜리일까요? 요게, 요게, 노란 색깔이.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 종류가 뭐뭐가 있죠? 오렌지색 있나요? 네, 오렌지, 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그 다음에 자주죠? 예, 연한 자주, 예, 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무슨 타입이에요? 요게 글라스 벌브죠? 그죠? 유리 액체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얘네들 몇 도짜리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네. 5, 6, 7, 7, 8, 9. 그래서 얘는 93. 그다음에 얘는 141에 이렇게 여기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몇 도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79도씨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봤을 때 요거 빨간색 많이 보시지 않았었나요? 여기 유리 스프링클러 헤드로 된 빨간 색깔 액체로 들어가 있는 거. 걔는 68도씨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68도씨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해설은요 또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여기다가 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네, 이것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 색깔 헤드 이렇게 있죠. 노란색, 초록색, 파랑, 뭐 보라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몇 도짜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무통 이게 안테나입니다. 무통의 안테나 네, 어디다가 위치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요 소화기 기준만 제가 또 뒤에 넣어놨죠. A 뭐 3, B 5, C 적응성, 총 중량 뭐 7kg,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 설치, 1.5m 높이, 그 다음에 표지,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5개. 그래서 우리가 출제하기도 좋고요, 채점하기도 좋은 게 5개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5개짜리를 위주로 잘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출제했던 2번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 까불고 캐비넷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 분전반에 그러니까 캐비넷 빠지는 요 3개 하고 지금 사진으로 봤던 소공간용 소화 용구가 노란색으로 아까 들어갔던 거 그거에 대한 색깔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하구에서 요거 못 보셨죠? 특례 기준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얘만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기술 기준은 없고요. 성능 기준에만 특례 기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 13조 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어떻게 할 건지. 기존 지하구는 기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설치 관리 관련 특례를 적용해라.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1번을 한번 문제로 한번 삼아본 겁니다. 자, 특고압 케이블, 특고압이 우리가 지금 몇 볼트로 산정이 돼 있나요? 기술 화재 안전에서 네, 7000이죠. 네, 7kV 이상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 이런 공동구는 빼고요. 자,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확인 기능이 없어도 된대요. 최대 700m의 경계 구역을 설정을 해서요.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 기준이 기존 지하구에 대해서 요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KT 서울의 그 아현지사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하구나 공동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한창 이슈가 돼 있었죠. 그래서 얘만 따로 하나만 담겨져 있어서요.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이 돼서 우리 법에 소방시설 적용 특례 기준이 있죠. 네. 다 아시죠 이거? 강화되는 거, 강화되는 거, 소급 적용하는 거. 자, 1번이 요런 설비를 소급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줘야 된다. 어디에다가? 이런 장소에다가. 공동구,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이런 데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화기구, 비상경보 이런 소급 적용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소급 적용 대상이에요. 얘네들이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래서 공동구에 우리가 법이 바뀌면 소급을 적용시켜야 되는 공동구, 그 다음에 전력통신용인 지하구 소급 적용 시켜주셔야 되고, 노이자 시설도 법 바뀌면은 소급 적용 시켜주셔야 되고, 의료시설도 법 바뀌면 소급 적용 시켜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설비가 각각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특례 기준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관리사분들이 되시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이 바뀌면 거기다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간이, 자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소급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자탐, 속보설비까지.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다 그래서 소급으로 제가 지적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주셨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 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서 지하구의 소급 적용을 어떻게 특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담겨져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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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니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다 쓰라는 얘기죠. 1호, 2호를 다 쓰라는 얘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방시설 중 대통령 이렇게 정하는 거 있고, 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장소, 그다음에 얘는 소방시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소방시설이, 그다음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얘가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구분을 만약에 한다면 예, 해주시고,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몇 가지만 넣어라, 이렇게 뒤에 거에 통합으로 돼 있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예. 이해 가시나요? 이러한 대상물에 이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설비를 네,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기호 다 쓰셨죠?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현장 다니면서 요걸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자, KSD 3507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 얘가 무슨 배관인구나 알 수 있을까요? 네. 3576은 뭡니까? 얘는 배관용 탄소 강관. 뭐 3507 이렇게 돼 있고. 뭐 STS도 뭐 30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숫자만 보고도 좀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배관용 탄소 강관이고요. 이렇게 SPP로 이렇게 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요건 뭡니까? E하고 G. 네. 요거는 전기 저항, 그러니까 전기 용접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전기 저항 용접 이렇게 다듬질 제조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자, 요거 다 쓰셨죠? 네,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서로 다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다 써주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요 앞에 배관이 있으니까 예, 명칭은 물분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 뭐 배수관 이렇게 그냥 우리 원문 있는 그대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외관 점검표 네, 계속 한 번씩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용기하고 안전 시설 등 관련해서 네,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파란 색깔이죠. 그래서 설치 장소 적정한지 관리 여부인지 표지되어 있는지 저장량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 장소의 표지가 다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그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또 외관 점검표도 네, 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내진 제 앞에 처음에 나오는 2조의 적용 범위 네.
네, 거기서 역시 가로치기 무슨 그러니까 설비는 제가 주어졌고요. 네, 먼지, 옥렌지,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빠지시면 틀린 겁니다. 그죠? 네,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은 어디가 빠지는지 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내진의 기준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기준으로 딱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건물 구조 부재. 부재는 여기 있습니다. 기초, 뭐 기둥, 벽, 보, 바닥. 우리 건물의 기본 구조, 주요 구조부죠. 자, 그런 것들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에 이게 뭐 통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벽과 이 벽, 이런 주요 구조 부재들하고 이 배관이 통과하는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죠. 뭐 지진이 나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진에가 제가 뒤에다 넣어놨습니다. 지진 분리 이음을 하거나 지진 분리 장치를 사용해서 네, 이격거리를 유지해서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준. 그 다음에 지진 분리 이음 설치 위치 쭉, 예, 뭐 노출 배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사진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예, 얘가 무슨 방향입니까? 횡방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관이.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종방향. 그죠? 구분 가시나요? 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흔들리는 거. 네, 그래서 얘 종방향인지 횡방향인지에 대한 네, 정의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세장비 관련해서 기술사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 계산 문제로 네, 지지대의 길이와 단면 이참 모멘트에 대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까지는 좀 나오기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 비율을 말하며 그러니까 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세장비가 클수록 좌굴 현상이 발생해서 파괴되거나 손상이 있는 거 뒤에 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향은 종방향과 횡방향을 수직 배관이든 수평 배관이든 거기다가 다 같이 걸어 놓는 거 그게 사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진 분리 이음이에요. 요게 지진 분리 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관이 나오고 여기 배관이 나오면 요걸로 이렇게 싸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서 얘가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조금 변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변이를 좀 막아주는 거. 0.5도씨 정도는 이렇게 휘을 수 있다는 거. 예, 뭐 1도씨 이런 것들. 네, 그게 지진 분리 이음. 장치는 이렇게 배관과 요 배관 사이 요걸 이렇게 연결했죠. 이렇게 U자로. 예, 요 플렉시블 조인트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흡수가 되는 거. 그게 지진 분리 장치. 자, 그 다음에 새 장비가 여기서 응력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막대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 기준이 이 지름 10cm보다 이 길이가 더 긴 경우, 10cm보다 지금 얘는 뭐 300cm잖아요. 그러니까 더 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긴 부재, 버팀대와 같이 길이가 긴 부재의 양단에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갑자기 휘는 현상을 우리가 좌굴 현상이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좌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세장비란 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자, 요건 제가 점검하면서 찍은 사진. 요게 뭡니까? 요게 네, 지진 분리 이음이죠. 자, 얘는 뭐예요? 얘 무슨 방향 같아요? 네, 종방향이고 예. 그죠? 얘는 그래서 사방향 버팀대가 들어갔다는 거. 그죠? 예. 자, 이렇게 지진 분리 이음이 2개 들어갔던 거. 그죠? 얘도 보시면은 지진 분리 이음도 보이고 종방향도 보이고 예, 횡방향도 보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 이런 것들. 그걸 뭐라고 해요? 전산 볼트를 우리가 소방해서 행거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배관에는 몇 미터마다 합니까? 법적으로? 예. 헤드와 헤드 사이. 그죠? 헤드와 헤드 3.5m가 넘어가면 3.5m. 교차 배관은요? 4.5죠? 네. 뭐 그런 기준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시험 여러분들 오기 전에 방수구죠, 이거. 요거. 소방에서 앵글 밸브로 방수구 요거 앵글 밸브가 사용되는 장소를 한번 써보세요라고 한번 문제를 냈었죠. 네, 앵글 밸브가 써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교차배관 끝에 말다대 이런 데들.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방수구.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를 이게 앵글 밸브로 쓰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의 본체에 여기 드레인 밸브 있죠? 여기도 네, 앵글 밸브를 쓰죠. 네, 뭐 그러한 장소들. 그러니까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내봤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뭡니까? 가지배관 말단에 전산 볼트를 이렇게 하나 달고요.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 걸었네요. 그죠? 이게 그죠? 이것도 내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길이가 얼마이어야 되는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환봉 타입, 와이어 타입 뭐 그런 거 돼 있잖아요. 뭐 150인지 600인지 밀리미터로 그런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번씩 다 담아봤고요. 얘도 이렇게 밑에서 한번 찍어본 거고요. 네, 이런 것들. 지금 8번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냈었거든요. 행가 중요한 게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설치가 돼 있어요. 다음에 이 각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런 버팀대 고정장치 있죠. 이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이게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요 세 가지 기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요 사진 있죠. 행가가 하나 있고 대각선을 하나 찔렀다고. 예, 그게 이게 이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환봉 타입 고정 장치는 행가로부터 얼마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그 대각선에 찌르는 그 길이하고요. 행가 여기 박은 거 있죠? 그 사이 거리. 그게 150 이내로 설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뭐 새 장비는 400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요 8번이 보이더라고요.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기준에 만족이 되면 이런 고정 장치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세 가지 기준. 요거 있죠? 구조 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 거리가 150mm 이런 거 75% 이상 다 만족을 이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행가가 뭐 연속해서 뭐 소화하지 않을 것.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네, 잘 봐주시고요. 네, 이걸 다 쓰라고는 그죠?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10조에는 또 5가지예요. 그 기준 보시면 5가지 기준이 네. 교차 배관하고 수평주행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기준에 모두 만족이 되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아까 사방향, 종방향, 횡방향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런 흔들림 횡방향 얘기가 나왔지만 설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가부터 마까지 모두 만족이 되면 우리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5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주시고요. 이번에 내진 쪽으로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팁에다가도 잘 넣어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 조사에 관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네, 우리 기본법에 있죠?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이 중 5가지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특별안전조사단에서 이렇게 가서 점검하는 거죠. 네. 혹시 소방관 분 계실까요? 안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특별조사 거부하면 얼마의 벌금이에요? 네, 그거 제가 넣어놨죠. 네. 이렇게 300에 벌금이 주어집니다는 거. 1차 때도 그 많이 나왔잖아요. 벌금, 과태료, 예,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번에도 한씩 조금씩 뭐 실어보고 있습니다.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300입니다, 여러분. 네, 안전관리자 그 건물에 있으시면 잘 챙겨주십시오. 비밀 누설해도 300입니다. 네.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300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거랑 관련돼서요. 화재 안전 조사 세부 운영 규정 사항이 훈령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자,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디 대상을 하는지 그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얘는 한 3개 정도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요. 지금 이게 새로 생겼어요. 표준 자체 점검비가. 우리가 점검을 할 때요. 그 표준 자체 점검비가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거 대비 70% 이하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면 네, 화재 안전 조사 대상이 된다는 기준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거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혹시 보험 차원으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재 조사 대상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심의를 해요. 그래서 90곳을 뭐 옛날 거지만요, 23년도에 개최했다. 90곳을 선정을 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뭐 5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기준으로 90개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다 선정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원도 같이 해서 들어간다는 거. 예. 자, 그리고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때 어떤 것들을 같이 함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많이 여러분들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피트층, 파이프, 샤프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왜냐면 이런 데는 뭐가 면제입니까? 소방시설이 면제죠. 그죠?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 뭐 못 들어가게끔 볼트에 3개, 4개 조임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해라. 아니면 들어가게 하면은 여기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뭘 설치해야 돼요?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m가 초과가 되는 그런 장소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거나 볼트 조임 4개를 해서 못 들어가게 막거나 이렇게 해는 이러한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방화구의 관통부가 내화 채움 구조로 안 돼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련 되시면 방화 이런 관통부 있죠? 이거 요런데, 그죠? 이런 데들 입상 올라가는 것들 다 막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통부가 안 돼 있으면 얘도 적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상 광장도 우리가 피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애물이나 불법 가설물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기관 통보를 하겠죠. 시청이나 이런 곳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피난 안전구역 고층 건축물에, 그 다음에 소방관 진입창도 얘도 잘 암기를 해주시고요. 기준이 있죠. 우리 소방관 진입창 기준도. 이게 뭡니까? 요 창이? 소방관 진입창이고요. 요 타격 지점도 요것도 스티커를 붙여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왕관기 보이시죠?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왕관기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보시면 요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발판입니다. 발판이 어느 때 설치가 돼요? 바닥으로부터 하단까지 높이가 1.2m가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초과죠? 초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판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왕관기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이 여기에 올라간다고 해도 이걸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적을 냈었죠. 요즘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박아달라고. 아니면은 여기 계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달라고. 이거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적으로 넣어봤었고요. 이렇게 진입창, 이거에 관련된 기준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자, 얘 공장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7층이에요. 바닥 면적 주어졌고요. 수신기에서는 24V가 나오고요. 발신기는 층당 2회로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몇 회로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바닥 면적을 딱 주어졌을 때. 경계구역이 하나당 얼마예요? 600이죠? 그러니까 600이 넘어가니까 1200까지는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2개의 경계구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2개의 경계구역에 발신기가 이렇게 이제 다 달린 거죠. 이렇게 다 달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경종이 전층 경보로 다 바뀌었죠.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아니고서야 전층 경보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부하 전류를 보시면 표시등은 항상 우리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를 잡아먹고 있어요. 개당 30mA가 몇 개입니까? 8개, 8개, 16개죠? 16개 곱하기 30mA가 계속 소모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신기든 감지기든 동작을 했을 때 경종이 전축으로 다 울리잖아요. 그러면 얘 하나당 50mA를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4V를 줘서 얘네들을 빼면 우리가 소방은 몇 볼트 이상 나와줘야 돼요?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니까 19.2V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밑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감지기 솔로든 뭐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압 강화를 한번 문제로 내봤습니다. 네. 네? 회로가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아까 몇 층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 게 네, 8개, 2회로니까 16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28 암페어가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공식 아시죠? 네. 1000A분의 35.6 Li. 그래서 L의 뭔지, I가 뭔지, A가 뭔지 했을 때 이게 다 주어지면 조건만 해서 넣으면은 네, 간단하니까요. 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29에 네, 전압 강화가 생겨서 우리가 24V의 수신기 전압에서 얘를 빼니까 16.7이 나오고요. 80% 미만이 해당이 되죠. 작동 불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대책. 수신기가 이렇게 안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의 전원반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요게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네, 스트로브죠. 네, 얘가 개당 200mA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에 가면 요 발신기 상부에 얘가 달렸단 말이에요. 경종 50 따르릉 울리죠. 표시등 뭐 얼마 먹겠죠. 얘 200mA 먹겠죠. 얘 수신기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죠?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보약을 하나를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전원반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여기서 나가게끔 예, 그렇게 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지기도 말단에 종단 저항 체크해 보면 몇 볼트 나와야 돼요? 뭐 21볼트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몇 볼트 안 나면 안 돼요? 19.2볼트 밑으로 떨어지면요 안 돼요. 예, 얘도 저전압이에요. 그러면은 감지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달려 있거나 예, 연기 감지기 이게 연기 감지기가 조금 소모가 많이 먹거든요. 열 감지기는 괜찮은데 예, 연기 감지기가 너무 많이 달려 있거나 불량인 감지기가 달려 있거나 선로에 어디선가 누전이 생기거나 해보면 전기가 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예,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거 현장에서. 자, 그래서 요거 단상 이선식 있죠? 요거 네, 35.6 LI 1000A 이렇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우리는 이거 좀 안 쓰니까 요것만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제 현장에서 제가 찍은 거죠. 밴드에서 보셨죠? 제가 펌프실 사진 찍고 올린 거 뭐가 불량인지. 예. 이제 저희들은 그걸 설득을 시켜야 돼요. 감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 점검을 제가 갔거든요. 월 점검이죠. 월 점검을 갔는데 이제 최초 점검을 미리 받아야 돼요. 이제 한번 갔는데 예, 무슨 압력계가 그죠? 체크 밸브 여기 밑에 달려야 되잖아요. 펌프 토출축 가까운 그런 장소에 달려야 돼. 여기 달려 있어.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압력계가. 예. 그다음에 그건 어떻게 하나요? 전자식 압력계. 아, 그것도 문제네. 예. 어쨌든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올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펌프 시험 방법이죠. 관리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자, 무부하 운전을 뭐라고 합니까? 최저 운전이죠. 그다음에 얘 100% 운전, 얘는 150% 운전. 그래서 주의사항 먼저 한번 볼까요? 얘가 하기 전에 뭘부터 확인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배수부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뒤에다가 넣어놨는데요.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진에 너무 까맣게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성능 시험 했다가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 또 이상해졌네. 네, 여기가 옥상입니다. 옥상. 밑에 층 어떻게 해요? 그죠? 방수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은 잘 물이 많아 넘칠 수 있으므로 배수 상황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뭐 밑에는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네. 펌프도 축에 그죠? 여기 가까이 있으면 바지 같은 거 말려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 주의사항 네 가지 한번 보시고요. 자, 최대 무부하 운전 토출축 밸브 잠그죠?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도 잠그죠? 펌프를 기동하면 토출량은 빵이죠. 그죠? 빵인 상태에서 최전 압력 측정 140% 이하인지 확인,
릴리프 밸브는 140% 미만이죠. 미만에서 개방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자, 부하, 전격 부하, 기동 개폐 밸브 완전 개방, 성능 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 그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를 조정해야 되겠죠. 100%로. 그래서 유량계가 100%일 때 압력이 전격 도출 압력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하 운전 유량 조절 밸브를 더욱 더 개방해서 150%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압력이 65% 이상이 되는지 시험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죠? 얘를 잠고 얘 잠고 펌프 돌리는 거죠. 웅 하고 돌면 네, 펌프의 회전 방향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점검 가시면 이게 거꾸로 도는 데도 있고요.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이런 것들. 얘 잠고 펌프 웅 하고 기동하면 얘가 쭉 늘어나겠죠. 그죠? 얘도 내진의 종류의 하나에 속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내진도 여기도 있죠. 보이시나요? 요거 펌프 스토퍼 그죠?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웅 하고 돌면 얘가 최저한 전기력 도출 압력 그거 140% 이하인지 압력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때 140% 미만에서 얘가 개방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됐으면 얘 다 열고요. 그 다음에 얘로 100% 유량 맞춰서 압력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 열어서 150%로 갔을 때 압력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성능시험 배관에서 시험하는 종류죠. 네, 여기하고 여기 길이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얘는 뭐 우리 알고 있지 뭐 8D, 5D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무에서는 뭐 유량계 구경 여기 사이즈에 맞게 대동사에 뭐 시방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담겨져 있고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겠죠. 자 체절 운전할 때 토출량 주펌프 얼마입니까? 그죠? 0이죠. 예비 펌프도 0이죠. 예, 이제 토출 압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100% 계산해서 갖다가 넣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적정 여부도 얘도 이렇게 있다는 거. 예. 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적정 여부 요 세 가지 뭐 쓰는 건지. 예, 얘도 잘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펌프 압력계 예, 펌프 기동값 확인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140%에서 요점이 이제 최절 운전점 요점이 100% 요점이 150% 그래서 펌프는 요 사이에서 그죠 운전을 하겠죠. 자 펌프가 기동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저항 곡선이 그죠? 얘가 옹대 소화전이 기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 일반 건축물에 그죠? 2개죠. 그럼 만약에 하나가 개방이 됐어요. 그럼 이 저항 곡선은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 거의 최절점에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열면 이렇게 또 떨어지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 B점 100% 점은 몇 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죠? 2개를 열었을 때 100% 이상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과부하했을 때 여기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로 따졌을 때 기준 개수가 뭐 예를 들어 30개다. 근데 2개가 터졌다. 그럼 이 저항 곡선이 이 최절점에 가까이 옮길 수밖에 없겠죠. 30개가 다 터졌을 때가 요 B점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꺼져요. 펌프가 돌다가 윙 하고 돌다가 2개가 터지면 최절점 근처로 막 가잖아요. 그러다가 숨이 죽어요. 윙 하고 죽어요. 그러다 다시 자기점 가서 다시 돌고요. 다시 죽고요.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펌프가 자기가 윙 하고 힘이 있게 막 돌아요. 그러다가 이 저항 곡선 때문에 펌프가 더 세게 돌잖아요. 2개가 터졌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힘이 없어져서 윙 하고 죽어요. 그러다가 자시점 다시 와서 윙 하고 올 거고요. 그렇죠. 그게 맥동 현상이죠. 그러니까 숨이 죽듯이 이런 경우가 우리 수계에서는 없는데요. 어디서 많이 좀 생기나요? 제연 설비에 있는 팬에서 윙 하고 돌다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만약에 수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물 나올 때 많이 나오다가 조금 나오다가 다시 자기점 갔다가 다시 막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토출량이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시 제어반에 물올림 저수위 표시등이 점등이 됐고요. 부저가 삐 하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 5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자, 요거죠.
요 개통로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죠? 요거 뭡니까? 배수 밸브죠? 요 배수 밸브가 열려서 계속 물이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빵꾸 나서 예, 물이 새고 있거나 뭐 이게 잠겨서 물이 쓰고 있는데 뭐 빠졌을 때 이게 잠겨 있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뚜껑 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볼탑이죠. 만수가 되면 얘가 제껴져서 물이 멈추고요. 물이 없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급수가 되고요. 우리 화장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뭡니까? 얘가 저수위 경보 장치죠. 부저가 발생되게끔. 그래서 끈 조절도 잘 맞게 해주셔야 돼요. 2분의 1 됐을 때 뭘 해야 되고요. 3분의 2 됐을 때 뭐가 돼야 되는지. 그죠? 네, 그런 것들. 여기 2분의 1에서 뭘 하래요? 네, 감수 경보 장치 동작. 3분의 2 됐을 때 뭐 해줘야 돼요? 급수해줘야 되겠죠. 네, 물을 넣어줘야 되고 얘가 소리도 놔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상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점검 실무에서는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통도를. 네. 그래서 한번 뭐 읽어보시면 이해 안 가는 거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자동 급수 얘 몇 밀리입니까? 네, 15mm. 요거를 우리가 물올림 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환배관도 있죠. 이렇게 순환배관. 순환배관은 몇 밀리예요? 네, 20mm. 요거 물올림 관을 25mm. 요거 드레인을 뭐 50mm. 뭐 그렇게 적하고 있죠. 그래서 15, 20, 25,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 급수 요거죠. 요거 들어간 자동 급수. 요거죠. 요거 자동 급수. 볼 밸브. 네, 얘를 잠궈 놓고 배수 밸브를 열죠. 열면 물이 쭉 빠지겠죠. 빠지면 2분의 1 됐을 때 삐 하고 울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수계에서는 수신기라는 말을 안 씁니다. 수신기, 수신반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무슨 말을 씁니까? 네, 감시 제어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수신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경보설비 가서 자탐이나 이런 데 가서 네, 수신기를 쓰고요. 네. 그래서 쭉 가셔 보시면 표시등 점등 되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순서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보 원인 네, 그 중에서 5가지. 제일 원인이 되는 거는 뭘까요? 제일 원인이 되는 거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그쵸? 배수 밸브가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고장인지 아닌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거의 결정이 되죠. 네. 자,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자,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 몇 개입니까? 공동주택 10개죠? 네,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외벽에 설치된 창문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창문에 있어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를 한대요. 수평거리 이내에 다 포함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이 3가지 기준 봐주시고요. 네, 우리 드렌처 있죠? 네, 요거 90cm 창문과 창문 사이 수직 부분 위층에 있는 창문, 밑에 층, 아래 층의 창문 요 사이가 내화 구조로 90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뭘 떨어져 왜 그래요? 화재가 나면 화재 플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층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90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아니면 발코니 법에 따라서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창이 여기 이 층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층에 그래서 화염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발코니법 있죠?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넣어놨습니다. 90cm 이상의 방파판 뭐 이런 거. 요게 밑에 층에서 못 올라오게끔 얘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게 방화판이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가 유리예요. 여기 밑에만 방화 유리로 이게 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네, 방화 유리가 밑에 층에서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게끔. 네, 비차열 30분 뭐 이런 것들 뭐 혹시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을까봐. 네, 네, 요것도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프링클러 10개, 그 다음에 1.6 이제 80분에 80리터 퍼 미닛에 20분, 그죠? 4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도 있겠죠. 층수에 따라서 1층에서 29층이냐, 30층 넘어가서
49층이냐, 뭐 50층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차장에는 기준 개수가 10개하고 30개가 있으며 얘는 30개. 그 다음에 거실에는 무슨 헤드? 조기 반응형 헤드. 하지만 대피 공간 있죠? 거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 가로치기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봐주시면 요거를 내문 그죠? 요 세 가지 기준. 그 다음에 거실 헤드, 조기 반응형. 대피 공간에 헤드 설치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지기. 제가 요거를 성능 기준이라고 해놓고 TC로 했습니다. 근데 성능이나 기술 기준이나 답은 똑같아 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감지기 설치 기준 네 가지 다 돼 있고요. 한번 봐주시고 시간이 다 돼가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방법,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 기본법에 들어있는 거죠. 법에 그래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5가지,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되는 기준 4가지 이렇게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기준 5가지 이렇게 해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또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시설 계산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자, 창고시설 기준 개수 몇 개입니까? 최대 2개죠? 토출량은요? 130이고 시간은요? 40분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수원의 양. 그래서 NQT를 곱하시는 게 수원의 양. 그 다음에 NQ를 곱하는 게 토출량.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위. 우리가 이렇게 되면 NQ까지만 하면 리터 퍼 미닛이 된다는 거. 근데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리터 3승 퍼 미닛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리터가 위에 있잖아요. 얘를 바꿔야 되잖아요. 밑에 리터 넣어주시고 위에다가 미터 3승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이라서 이렇게 지워져서 미터 3승 퍼 미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는 거. 그 다음에 펌프의 양정. 자, 펌프를 기준으로 위쪽을 그저 토출이고요. 밑에를 흡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중간 여기서 여기에 흡입, 요게 토출. 그래서 토출 수도 여기가 28, 여기가 흡입 수도 1.5.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관련된 거 다 합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출 환산수도 얼마입니까? 17배달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 용량 구할 때 효율 그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감마 Q H 곱하기 K가 들어가고요. K 효율하고 K까지 들어가면 전동기 동력이죠. 이 펌프가 있으면 여기 모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터가 다 돌리는 이 힘, 이 전동기 동력. 그 다음에 요 K가 빠지면 뭡니까? 축동력이죠. 이 축이 돌리는 이 힘. 그 다음에 효율 빠지면 뭐예요? 이 펌프만 돌아가는 힘, 이 수동력. 그래서 수동력, 얘가 축동력, 얘까지 전동력. 그래서 전동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하고 효율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수점 발생하면 반올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창고시설에 화재 안전 기준 적용해달라고 하는 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입니까? 9,800이죠? 그죠? 근데 이거 왜 9.8로 되어 있습니까? 얘만 하면 돼요. 감마 QH. 비중량의 단위가 뭡니까? 뉴턴 퍼 미터에 3승. 얘 단위는 뭐예요? 미터 3승 퍼 세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얘 단위가. 그다음 얘 단위는 뭐예요? H에 미터죠? 그러니까 미터 3승, 미터 3승이 주어져요. 그러면 뉴턴 미터 퍼 세크예요. 요거 뉴턴 미터가 뭐예요? 줄이죠? 그럼 이 줄을 시간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와트죠? 동력이죠? 와트예요. 그러면 얘가 현재 와트란 말이에요. 와트인데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와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트를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와트, 1킬로와트는 100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0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1000 나누기 9800이에요. 근데 미리 계산을 해서 9.8이 된 거죠. 킬로와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이렇게 자 5점이 40분이 적용된 거예요. 40 곱하기 130 그래서 5.2 되는 거고요. 시간 비상용 40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주차는 이렇게 좀 정신없이 좀 돌아갔고요. 이제 제 스타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는 자료는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한 바퀴 도르셨나요? 네, 그 동그라미 해주셨죠?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안 쓰신 분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네네.